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도서관을 설계하다의 첫 번째 공공도서관 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도서관의 건축물에 대한 얘기라든가 비전을 갖고 설계를 해야 한다, 비전에 대한 얘기,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서두 부분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기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서관의 본질이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서관의 본질을 그냥 장소가 있는 그 지식을 보존하고 있는, 전승하고 있는 공간,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 하지만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도서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도 없이 생겨나는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도서관은, 특히 공공도서관은 그 본질이 학습 공동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학습? 예,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죠. 그 리터러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서 그 대상도 상당히 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용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리터러시, 글자를 해득하고 문자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힘 정도가 그들에게서 주어진 어떤 능력이라면, 필요한 능력이라면, 현재에 와서는 그 능력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기술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 일이 되었고,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도 많은 학습이 요구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평생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저는 그걸 도서관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저는 기왕에 있는 용어 리터러시를 사용해서 그 리터러시가 숨쉬는 곳, 우리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많은 보조적이고 도구적인 것들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공간이 도서관이라면,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론 사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용자들이 찾아와야겠죠. 찾아왔을 때 이용자가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도 여기 존재하고 있고 나와 같은 사람들과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어. 아마 그것부터가 리터러시의 출발이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 특히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세상이 커지면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심각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변화입니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공동체가 아닌 이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습속에서 굉장히 달라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러나 대화도 가능하고 얼굴도 볼 수 있고, 공간과 시간은 굉장히 차이를 두고 움직여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기록의 힘이기도 하고 기술의 힘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생각을 모으고 어떻게 일을 도모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이고, 그 커뮤니티가 실은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도서관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갖자는 것이고, 이용자 시각에서 쳐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는 어디지? 뭘 할 수 있지? 답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거,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던 인포그래픽이라는, 소위 도서관은 무엇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들이, 어떤 방향 지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많아야 합니다.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도서관 이용법도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이라는 문화가 우리가 특정 나이대에나 특정한 목적을 갖고만 방문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용해야 할 도서관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이해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들이 가면 전부 낯설죠.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전에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그 우체국이 우리 동네도 어딘가 있을 텐데 잘 찾지를 못했죠. 식별하기도 어렵고 특히 차를 타고 지나가면 어느 곳이 우체국인지 구별이 안 됐는데 요즘은 우체국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길 가다 금방금방 눈에 띄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보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하기도 하죠. 무엇의 차이일까? 우체국 로고를 만들고 이 로고를 확산시키면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만들고 그 표식을 보면 아 저게 우체국이구나 다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도서관은 어떨까요? 도서관이 뭐 특별한 로고를 제작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도서관은 우체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요즘은 이름을 많이 바꿨습니다만 예전에 소위 동사무소라는데 그런 행정사무소를 방문할 일도 없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우체국을 갈 일도 없는 것이고 애써 병원을 찾아갈 일은 없지만 도서관은 유저 프렌들리 언제나 친근하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공간에 대한 경험을 어려서부터 쌓은 아이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학교에 들어가든 자기가 이용해야 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늘 알고 싶은 곳이고 갔을 때 낯설지 않은 곳이고 거기서 사용하는 많은 인포그래픽들도 보면은 다 익숙한 것들이죠. 분류체제도 비슷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서관은 굉장히 낯설고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많은 리터러시를 요구하거든요. 왜 이렇게 나눠놨지? 뭐 이렇게 복잡해? 어디에가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도서관을 찾아오면 이제 도서관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외로운 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협업을 할 수 있고 누군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누군가 생각을 나눌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책 읽어주는 것도 합니다. 아이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을 둘러 모아놓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겠죠. 거기서 선생님이 또는 사서 선생님이 또는 학부모들이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서로 어떤 유대를 키우기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걸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거라면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런 액티비티 공간, 그런 어떤 배움의 공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공간들을 잘 펼쳐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고 모인 사람들이 단지 학원에 강의만 들어오는 그런 식의 모임이 아니라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어떻게 설계할 건데에 대해서 그 로컬리티에 대한 얘기. 도서관은 그 지역 중심에 있는 것이고 지역을 항상 아우르고 있다면 어떤 도서관을 만들 건데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데 이런 비전과 목표와 미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는 일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이제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터전, 소위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일단 공동체에 대한 얘기, 학습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주 얘기입니다. 학습 공동체라는 거는 무슨 교육학에서 나왔던 어디서 출발했던 간에 학습 공동체는 나중에 경영학에서 실행 공동체라는 이름으로도 확장되어지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업이고 협력이라는 겁니다. 협업과 협력이 주는 것은 왜 공부할 때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듯이 내가 아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집단 전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나뭇가지 하나는 잘 부러져도 여러 개를 묶고는 단단하듯이 여러 사람의 지식이 모이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어떤 것을 완성해가는 작업이 훨씬 더 빠르고 진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강요의 차이는 뭐니? 뭐 둘 다 어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지만, 강의 커뮤니티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그 목적 달성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이런 공동체들은 그 목적이 좀 더 넓다는 거죠.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간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가 단지 강의실에서의 교육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힘을 길러주듯이, 도서관은 그런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거꾸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거기에 도서관이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해다가 그것을 좀 더 쉽게끔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듣는 것하고 강의를 하는 곳에 찾아가서 강의를 듣는 것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를 부를 때는 우리 집단끼리의 어떤 유대가 형성된 속에서 강사를 불러오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갈 때는 그 집단에 전혀 낯선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제가 강연을 설계한다면 그 강연이 여러 사람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굉장히 낯선 공간이라면 그들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연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걸 하나의 커뮤니티로 만들어가는 작업. 마찬가지로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뭐 강사도 있을 수 있지만 실험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고, 견학도 필요한 것이고, 스스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간도 요구되어지겠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단지 어떤 명목상으로 서로의 명단 하나 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그들의 액티비티를 보장해주고 그들의 액티비티를 서포팅을 통해서 뭔가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습 공동체라든가 실행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지향하는 어떤 방향과 형식들을 조금 따르자면 그들을 하나의 목적적으로 모아내기 시작하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실은 도서관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사서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행 공동체라든가 학습 공동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을 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무엇을 하는 도서관을, 어떤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로컬리티,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그 지역에 특화되었던 프로그램들을 전제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미션을 부여하고 하는 작업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작업. 공동체는 작아도 되고 커도 되고 여러 공동체에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되고,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가 만들어져도 되고, 그 형식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게끔 도서관을 운영해야겠어. 그러니까 도서관은 사서와 이용자의 1대1의 맞대결에서 진행되고 알아서 스스로 지식을 찾고 돌아다니는 독립적인 행위이기보다는 그 집단화 시켜주고 그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런 환경을 제시해주는 것이 도서관의 몫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도서관 설계, 공공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지금 현재 짚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공동체라든가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데와 어떤 자원을 구축할 것인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실행 공동체, 학습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도서관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그것을 만드는데 온 힘을 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도서관에서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행사를 많이 하지만 그 행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고 싶은 사람 와서 듣는 정도의 얘기들. 그래서 제가 사서 쓰는데 그런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관장님이 의욕적이라서 도서관에 전시회를 열었는데 점심시간에 사서 선생님 보고 와서 지키라고 했다고 굉장히 불평을 하는 사서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관장이 전시실을 지키라고 한 것 자체가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스스로 전시실을 지키게 되면 그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과 전시를 개최한 작가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거기에 그들을 엮어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그런 걸 설계해 본 적이 있느냐와 그것들을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